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선아 KB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KB증권 연가 포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산업이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번 포럼에서도 토픽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오늘 토픽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하이브를 토픽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0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두나무와 지분 수합을 통해서 NFT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둘째,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인해서 미국에서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데뷔 예정인 신인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총 4팀으로 엔터 4사 중 가장 많은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쁜 소식도 들렸었는데요.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의 영예와 함께 후보 3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는데요. 그만큼 BTS의 IP는 글로벌적으로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11월 17일 전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음봉을 4거래일 연속 그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매력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한 4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NFT 사업 관련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 이후에 지금 재차 다시 빠지는 모습이라서 NFT 신사업 관련해서는 그 사업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 하이브에서 조금 더 넓혀볼게요. 내년 엔터 4사가 이제 데뷔하는 아이돌이 내년에만 총 9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터 업계의 파이가 커질 것인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파이를 좀 나눠 먹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기준 하이브가 총 4팀, 그리고 JYP가 3팀, SM이 2팀 이렇게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신규 아티스트들의 데뷔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팀을 결성한다는 것입니다. K-팝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현지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데뷔 앨범도 한글이 아닌 영어로 발매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대형 신인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보다 넓은 해외에서 진출함으로써 이제 국내 엔터 업계의 파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엔터 업계의 파이가 가장 클 거다라고 전망을 주셨었는데요. 아이돌 아티스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사들은 앞으로 이 아티스트들의 IP를 어떤 방향으로 좀 활용할까요? 네, 우선 SM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로슈머의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팬덤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광야라는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팬과 아티스트들의 상호 교류가 확대되고 이용자와 개발자,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하이브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오리지널 스토리로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확대할 것으로 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웹툰이나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2차 저작물을 창작하고 아티스트 활동이 없는 시기에도 2차 창작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네. 자, 일단 엔터주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최근에는 엔터주들의 NFT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로만 봤지 NFT 사업이 어떻게 좀 도입이 된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엔터가 단도직입적으로 엔터가 NFT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NFT와 팬덤 산업의 결합을 뜻하는 F2E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Fan to Earn이라는 뜻인데요. P2E에서 좀 변형된 거네요. 네, 맞아요. 게임 산업에서는 P2E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Play to Earn이라고 해서요. 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하고 이를 거버넌스 토큰으로 교환해서 현금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 주는 것이 P2E인데요. 이를 팬덤 활동에 적용해 본다면
팬들이 소위 덕질이라고 하는 팬덤 활동을 하면서 아티스트 IP를 기초 자산으로 한 NFT를 획득하고 이를 NFT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엔터사가 판매하는 앨범이나 포토카드, 굿즈 등을 팬들이 구매하는 단순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이러한 판매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팬들이 프로슈머가 되어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기초 자산을 만들고 이를 NFT로 발행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NFT 가치가 상승하면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팬이 아닌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면서 거대 플랫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아티스트 IP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NFT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NFT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확실히 새로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각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그 흐름이 그거에 대해서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규제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산업의 규제는 통과 의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이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NFT 중에서도 기초자산을 게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규제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사행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엔터 산업은 관련해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를 논하기에도 이른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9억 달러가 거래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00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왁스나 플로우, BSC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NFT까지 합치면 전체 거래액이 107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NFT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개발을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사명도 바뀌고 정관이 바뀌어서 사업 목적도 변경됐지만 인터넷 전화는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한국에 진출한 유튜브는 각 가정에서 셋톱박스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NFT와 메타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간 전망이 끝났고 애널리스트들이 1년간의 농사를 어떻게 보면 검증받는 애널리스트 폴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내년도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엔터 산업이 내년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런 전환이 내년에도 탄력을 붙을 것인지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실적 추정치와 그리고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조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제 실적으로 현금화되어서 현금 흐름에 꽂히는 숫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오프라인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가 9월 28일 올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BTS의 미주 콘서트를 발표한 이후로 주가는 4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NFT 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그 실체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지 제대로 발표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수준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NFT 사업 발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12%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NFT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4일 동일한 기준일 기준으로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는 5%가량의 주가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멀티플이 상승하는 계기는 NFT 신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실적 추정치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NFT 관련 신성장 사업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엔터 산업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탑픽은 하이브였고요. 지금까지 KB증권 이선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